박미진입니다. 최근에 이 젊은 세대들 중에서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삶과 함께 미래의 노후까지 동시에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든든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지 오늘도 주말엔 부동산 1부와 2부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2시간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야무지게 재테크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엔 부동산 1부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주말엔 부동산 1부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뭐랄까 특별한 내용으로 이제부터 1부와 2부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실 텐데요. 먼저 1부 보시면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열려있는 전화 통해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서울 지역번호 02-3772-0273번, 끝번호 0273번, 하단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이와 함께 평소에 부동산에 대해서 답답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열려있는 전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전화보다 좀 빠르게 문자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 상담으로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새롭게 이분을 모시게 됐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전문가님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에서만 우리 대표님을, 전문가님을 뵙다가 한번 같이 방송을 꼭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 또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 연정부동산연구소의 조진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표님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가볍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앵커님이 너무 잘 소개시켜주셔서 제가 솔직히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된 조진희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부동산 관련된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인사 말씀부터 아주 야물딱지게 떡소리 나게 인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한 주간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주간 매매가 변동률, 주간 전세가 변동률에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 포함해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어떠한 말씀 전해주실지 대표님 바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선 가장 최근 들어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이번 주 이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라고 한다면 대부분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까요? 언제나 항상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도 항상 매도나 매수 시점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 곡선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시장에서의 반응들을 함께 보면서 주의할 사항과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사항들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에서 기본적으로 매도, 매수에 있어서의 가격 현황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114의 기본 정보 제공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9.13 대책 이후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빠지지 않느냐, 전반적인 시세 현황에서 보시면 서울이나 신도시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가격 하락 곡선을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보다는 덜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하게 저희가 매도 매수 현황의 가격 차이가 빠지고 있는 현상,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얘기를 드릴 때 저희가 9.13 대책 이전과 이후라는 걸 항상 비교해 드립니다. 9.13 대책 이전에는
저희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가격이 폭등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9.13 대책 이후는 전반적으로 하락 곡선을 가져가거나 보합을 가고가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 뭐 저희들도 뭐 그 점쟁이 이른바 그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예측하기는 좀 불가능하고 전반적인 추이 현황을 가지고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가격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좀 더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들어올 텐데 더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그 9.13 대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하는 건 좀 죄송스럽지만 관심사가 많이 지었던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대해서 주로 관심사가 높아지는 건 그만큼 2015년부터 18년도 사이에 가격을 가장 많이 주도했고 급상승했고 가장 많은 부동산의 가치 실현을 한 곳이 서울이라는 것과 투기 지역 지정 외에도 부동산 계속 가격을 올려줬던 어떻게 보면 주요 원인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서울 지역의 가격 변동률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다는 이른바 강남 4구입니다. 그래서 강남 4구의 가격들이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계속 빠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강남 4구의 가격이 조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 일부 뭐 1억, 2억씩 빠졌다라는 어떤 보도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사항들은 11월 달에 있었던 분양시장에서의 신규 주택입니다. 서울에 신규로 공급되고 있는 주택들의 가격이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이제 적용되기는 했지만 얼마나 많은 청약률을 달성을 했느냐는 걸 봤었을 때 여전히 꺼지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저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2018년도에 집값 상승이 왜 됐느냐를 한번 짚어보시게 되면 내가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를 할 것인지를 좀 더 결정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8년도 집값 상승 원인을 보면 지금도 저희가 많은 상담을 할 때 가격이 너무 급락하거나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기준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저금리가 차지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11월 30일자로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지금 1.75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올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건 결국 은행에서의 대출 기존에 있던 대출 그리고 앞으로의 대출에도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것도 역시 시장에서의 가장 큰 마이너스 저항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가격 변동선에 있어서는 아직도 충분히 구매 여력이 가능한 저금리 시장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신규 물량 자체가 재건축이나 정부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이른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착착착착 이른바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시내의 집값이 올랐던 것들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수급 불균형입니다. 살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또 좋은 지역에 있다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갈아타야 되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다 보니까 2015년부터 18년도까지는 연평균 원래 공급돼야 될 가구 수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3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었던 것에 비해서 2만 5천 가구로 전후로다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뒷받침 수요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로 이렇게 갈아타는 수요들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일반 매매 시장을 놓고 보시다면 지금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가 재건축 조합 지위 양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럼 내가 부동산을 갖고서 투자를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주택임대 사업자 안 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까지 같이 나오면서 최근의 시장들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발 더 나서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잠재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 호재입니다. 전국적으로 뭐 각종 어떤 개발 호재들을 갖고 간다고 하지만 저희가 호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느냐. 항상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저희도 예측을 하거나 평가를 내릴 때는 진행이 되고 있느냐. 단순히 이제 기사화돼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냐라는 걸 놓고 보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 집중된 사업들은 대부분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2, 3년, 5년 뒤에 같이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전히 가격을 상승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가격이 뭐 계속 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합을 유지하거나 전반적으로 매도자 측에서도 광만세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가격선에서는 보합이나 조정을 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가계 대출이 한 1,500조 예, 됐는데 그 중에서도 한 850조 정도의 대출자들이 계속 부담을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임대사업자 축소라든가 집값이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로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격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라는 시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광만세로 가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그리고 어떤 투자 방향까지 말미에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보다 궁금한 부분은 우리 대표님과 전화 상담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그 부동산 고민들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77-0237번 통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 볼까요? 예, 전화와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화 상담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9시에 생방송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전부터 워낙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다 보니까 전화가 조금 몰릴 수 있어서 바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라도 한 분 한 분 콜백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서둘러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부동산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그 성동구 금호동 일가에 예.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리스 살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잠실에 파크리오로 이사를 좀 가고는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 파는 시점하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네. 그쪽 사는 시점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매도 타이밍 부분과 관련해서 네. 좀 고민이 되세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금호동에 거주를 하고 계셔요. 네.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 몇 평형에 거주하고 계실까요? 33평입니다. 33평형의 네네. 이 아파트를 네.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고 네. 잠실로 이제 이주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네.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할지 매도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진희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네. 이러한 내용들 이야기 한번 좀 잘 나눠보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받아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두 가지를 받아 적었거든요. 그래서 금호동 금호 이편한 세상 파크힐스에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시고 그다음에 네네. 잠실 파크리오로 이사 가는 것을 이제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 금호동 같은 경우는 주거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저기 4월 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올 4월이요? 네네. 2018년 4월 됐는데 네. 아직 1년도 안 되셨는데 잠실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신 이유는 제가 나중에 따라 한번 여쭤뵙고요. 우선 18년 4월에 올해 입주할 때 이게 그 전세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매수로 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네, 자가 매수. 아, 매수를 하고 들어가신 건데 그럼 네네. 이거를 지금 팔고 가시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를 보유하면서 또 잠실 쪽으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2주택을 만드시겠다는 건지 그런 상황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팔고 네. 제가 직장이 잠실 쪽이 가까워서 예.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죄송한 표현 좀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4월 달에 금호동에 이사하셔서 지금 뭐 1년도 안 된 사이에서 물론 직장이 바뀌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쪽 지역이 뭐 나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사실 네. 이제 금호역하고 그 금호역 주변 이쪽 이제 금호동, 약수동, 옥수동하고 잠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보통 저희가 네. 얘기를 할 때 이쪽 금호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지도를 이동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옥수동이 좀 더 많은 가격 상승폭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가치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금호역 주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재개발 원래 원조합원이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를 4월 달에 사서 들어가신 분이신 건가요? 그 조합원 입주권을 제가 사서 들어갔는데, 예. 이제 저희 이제 친척이 이쪽 부분에 살아서 네. 이게 그때 추천해서 제가 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입주권을 사신 경우니까 원래 원조합원은 아니신 거고 뭐 네. 시세 차익에 있어서 양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아니면 좀 뭐 갈아타는 시점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파크리오에 살면서 이제 가격 실현도 같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이거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지역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든다, 안 오른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저희도 좀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이쪽에서 금호동과 네. 잠실의 가장 큰 차이점을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선택하기 좀 네네. 쉬우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잠실 파크리오는 누가 보더라도 좋아하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의 대장주라고 표현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유통 세대가 많고 그다음에 잠실이라는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잠실 내에서도 뭐 진주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계속 개발 호재들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 여력이 있고 특히 뭐 금호하고 잠실 지역을 두 개를 단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격 상승폭을 넣었을 때 같은 이제 2017년, 18년도 한 2년 차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위험한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주택이다 보니까 제가 2년 차의 그 사이에서의 어떤 가격 변동폭을 본다면 상승폭은 아무래도 금호보다는 잠실 파크리오 쪽이 상승폭도 좀 큽니다. 그리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주변 역세권에 있어서의 어떤 서울 도심권으로 해서의 출퇴근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상대로 지금 직장이 잠실이라고 하셨을 때 장기적인 입장을 놓고 보시더라도 잠실로 갈아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거는 지금 죄송하지만 4월 달에 사셨다 하더라도 조금 가격은 올랐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거래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새 아파트인데다가 재개발 아파트고 보통은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 지나고 나서 기반 시설이 좀 만들어진 상태에서 3년까지 1년에서 보통 3년까지는 가격이 좀 더 계속 뒷받침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매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빨리 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보시면서 추이를 보시면서 잠실로 갈아타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잘 이용하셔서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조진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02377-0273번으로 걸려온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어머님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여기 강동구 천호동에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네, 한 4년 전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네. 여기를 그 리모델링 살짝 했는 오래된 주택인데 이거를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급해서 그냥 사서 들어왔어요. 예, 지하가 원룸 3개 있고 1층이 투룸 하나에 또 원룸 하나 있고 2층에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2층에 옥탑방 하나 있고요. 예. 이거를 제가 다시 또 지방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매도를 해도 될까? 요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지금 거주하시면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 원룸과 투룸 운영하고 계시는데 집원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천중로 30길 11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중로 30길 11. 예, 알겠습니다. 11, 네.
예, 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요 물건의 향후 방향성, 매도 타이밍 관련해서 대표님과 이야기 바로 나눠보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받아주시죠, 대표님. 네, 시청자님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원래 지방에서 올라와셨다 이걸 사셨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내려가셔야 될 시점이 언제시죠? 그건 언제든지 지금 시간이 되면. 네, 제가 왜 그걸 네. 처음부터 여쭤봤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쪽 천호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천호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네. 예. 천호 뉴타운 지역이라는 그런 개발 호재 때문에 이쪽 성내동 쪽하고 이 천호동 일대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매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사업 속도인데 저희가 보통 이 천호역이라고 하는 그 현대백화점이 있는 2000년 아울렛이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서 빨리 가고 있고 재개발 그 투자를 하셨던 단독주택을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치 실현이 이제 눈에 보이는 단계인데 문제는 그 시청자님이 얘기해 주신 지역은 아직은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예정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고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뭐 등기상에 아니면 건축물 대장상의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거주를 하시면서 월세를 받아 나갈 수 있는 조건의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는 인기는 많지만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뭐 뉴타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천호구역 같은 경우는 낡은 주택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정도 된 연식이 된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몇 년 정도 됐는지 거의 혹시 한 아세요? 30년 정도 됐어요. 30년 정도 된 나오건물이기 네, 네. 때문에 그럼 이거 지금 뭐 그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신 건 사실인 거죠? 이거를 리모델링을 네. 거의 해서 한 4년 살던 걸 제가 들어왔거든요. 아, 리모델링한 주택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네. 천호지구에 대해서 이쪽 그 포함된 1구역이나 3구역 쪽이 아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셔야 되긴 하는데 죄송하지만 토지 사이즈, 그러니까 건물 면적 말고 토지 평형이 어느 정도 되시는 사이즈죠? 한 33점 몇 평인데 한 34평 정도 가까이 돼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이제 냉정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토지 사이즈가 50평 이하일 경우, 우리가 이제 평형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50평 이하일 때는 신축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보통은 이른바 땅콩주택이라는 소형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매도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보유하고 가실 수는 있겠지만 최근 뭐 3년이나 5년 사이에 어떤 가치 실현할 수 있는 개발 호재는 어려우니까 내가 이사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들 아까 서두에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이사 가야 되는 시점을 놓고 한번 시간을 조정을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여유 자금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방이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좀 더 보유를 하고 가시는 편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팔기엔 좀 아깝긴 하거든요. 예. 네. 어쨌든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주택 현황이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주택 현황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또 지방에 내려가는 지역이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조금은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은 더 걸려야 되는 사업 지역이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어머니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그리고 원룸과 투룸 운영하고 계시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이 일단 1주택자이시고 지방으로 내려가실 때 그 지역이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우리 대표님과 계속해서 좀 연결해 보시고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772-0273번 통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조준희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고민 명쾌하게 해결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준희 대표님은 2부에도 저희가 또 모셔서